출판사가 나를 먼저 찾아주진 않을 것 같고, 투고를 해보자니 시간과 노력 들이는 게 아까우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 돈 내고 책 내는 자비출판, 이것도 고민되시죠? 아마 주변에 물어보면 10중 8구는 말릴 겁니다. 요즘 세상에 누가 돈 내고 책을 내냐? 그렇게 책 냈다가는 후회한다. 이런 소리 들으면 내가 괜한 짓 하나 싶어지죠. 제가 9년 동안 출판사를 운영하면서 예비저자분들을 상담해보니 자비출판만큼 오해가 깊은 분야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책 내서 인세 몇천 원 받는 게 목표인가요? 아니면 책으로 내 이름값을 높이고 강연을 다니고 내 사업 매출을 올리는 게 목표인가요? 만약 후자라면 자비출판은 절대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오히려 똑똑한 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선택하는 방향이죠. 해외에서도 자신의 콘텐츠에 자신 있는 분들은 자비 출판으로 책을 내고 아마존에서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 출판사나 찾아갔다가 진짜 돈만 버리고 오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자비 출판에 대해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다 바로잡아 드리고요. 어떤 분들이 자비 출판을 했을 때 이득을 볼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자비 출판을 결정하셔야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만 제대로 이해하셔도 수백만 원 날릴 위험은 줄이고 내 브랜딩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법을 찾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이 책을 내는 이유는 단순히 내 글을 출력해서 보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책을 내서 나의 전문성을 알리고 신뢰 있는 이미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클 겁니다. 내 기획 출판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근데 기획 출판은 내 돈 안 드니까 좋다고들 하지만 사실 그건 출판사가 본인 회사에게 유리한 측면에서 팔릴 만한 책으로 출간할 권리를 갖는 것이기도 합니다. 출판사가 제작비를 투자하는 것이기에 출간 방향성을 출판사가 주도해서 가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심한 경우는 기획 출판을 하다가 주제나 저자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 자체가 흐려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게다가 기획 출판을 하게 될 경우 출판사는 저자의 서비스를 알리는 내용을 넣는 거 좋아하지 않죠. 출판사 입장에서는 책이 팔리는 순간에만 매출이 올라가기 때문에 굳이 저자의 수익화까지 신경 써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지만 책 한 권으로 저자의 전문성과 서비스까지 알릴 방법이 있는데 책 한 권을 쓰는데 들인 시간을 생각했을 때 내 전문성만 알리고 끝나는 건 상당히 아쉬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같은 노력 대비 성과가 크지는 못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는 출판을 진행하기 위해 자비 출판을 선택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담하다 보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미 다른 자비 출판사에서 책을 냈다가 망해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 책을 보면요. 딱 봐도 사기 싫게 생긴 표지에다가 본문에는 오탈자가 넘쳐납니다. 책 제목에 대해 별로 고민을 안 한 티가 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책은 나를 증명하는 얼굴인데 그걸 대충 해서 내면 될까요? 이런 책은 100권을 내봤자 내 브랜드에 해만 됩니다. 출판사의 퀄리티를 살펴보지 않고 진행했다가 이렇게 손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자비 출판하면 생각나는 부정적인 이미지 중 하나가 돈만 주면 대충 책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모든 곳이 그렇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원고를 주면 기계적으로 종이에 인쇄만 해서 주는 곳들도 있어요. 책 제목도 출판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초보 저자가 지었던 그대로 찍어주는 곳도 있고요. 그런 곳은 여러분의 원고가 시장에서 어떻게 보일지, 독자가 이 글을 읽고 나를 신뢰할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제작비 받고 책만 만들어서 넘겨주면 끝인 거죠. 그래서 출판을 진행하겠다고 마음먹으셨다면 해당 출판사에서 출간했던 기존 책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대충 제작하는 업체만 잘 걸러낸다면 기획 출판과 다를 바 없는 퀄리티에 내가 원하는 의도대로 책을 출간할 수 있습니다. 자비 출판에 대한 오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실제로 자비 출판 이후 수익화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제대로 된 자비 출판으로 책을 낸다면 이거야말로 내 사업을 홍보하기에 최적화된 도구가 됩니다. 물론 독자에게 유익한 지식을 전하는 건 기본이고요. 거기서 쌓은 신뢰감에 더불어 독자가 갖고 있는 고민을 확실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서비스의 존재감을 알리면 이 책을 읽은 독자가 이 사람이라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 생각하고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10,000원짜리 책 한 권 팔아서 인세 1,000원 받는 것보다 그 책을 보고 찾아온 고객 한 명과 1,000만 원짜리 계약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죠. 이 차이를 아는 분들이 자비 출판을 선택하는 겁니다. 저와 책 출간을 진행하신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학원 원장님이신데 학원 운영에 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 책은 출간 당시 종이책은 한정 수량으로 딱 100부만 준비했고 지금은 전자책으로만 판매 중입니다.
처음에는 교보문고, 예스24 같은 서점에 들어가기도 전에 가장 처음 유통됐던 판매처에서 대부분의 물량이 소진됐어요. 전자책은 판매 첫날부터 이북 베스트셀러에 올랐습니다. 제 출판사의 경우는 책을 판매했을 때 출판사와 저자가 수익을 나누지 않고 모두 저자분의 몫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전자책이 판매되고 있으니 저자분은 책이 팔릴 때마다 서점 수수료를 제외한 모든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가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 판매 수익은 아주 소소한 수준이라 봐도 좋습니다. 이 원장님은 본인의 서비스를 결제하기 전에 이 책을 읽어보게 하시거든요. 이 책을 구매해서 읽어본 독자들은 원장님의 가치관과 가르치고자 하는 방향성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동시에 원장님의 실력을 보면서 나도 꼭 이 원장님께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원장님만의 코칭 프로그램을 판매 중이신데 코칭 프로그램이 하나만 팔려도 책값에 0이 2개는 더 붙습니다. 너무 괜찮죠? 이게 가능한 이유는 책이라는 매체가 주는 무게감 때문입니다. 블로그글 20개 쓰는 것보다 제대로 기획된 책 한 권이 이 사람 진짜 전문가구나 라는 인식을 훨씬 빠르게 심어주거든요. 특히 객단가가 높은 서비스를 파는 분들이라면 시간 낭비할 것 없이 자비출판으로 내 전문성을 증명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저와 함께 하셨던 원장님도 굳이 본인을 선택해주는 출판사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행동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만드실 수 있었죠. 자비출판 비용이 몇백만 원 들어간다고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이걸 광고비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발견하게 될 검색 광고나 SNS 광고에 매달 수백만 원 태우는 것보다 서점에 내 이름 박힌 책 한 권 깔려 있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책을 굳이 구매하지 않더라도 나를 저자로 인식시킨 시점에서 신뢰 자본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하는 출판은 뭐가 다른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많은 사람이 보는 책을 기획하지 않습니다. 베스트셀러 순위에 연연하지도 않아요. 이제 사람이 100명 있으면 취향도 100가지가 있는 시대잖아요. 하나의 책으로 여러 명에게 와닿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책이 필요할 독자 한 명을 생각하며 저자분의 능력으로 도움드릴 수 있는 책을 기획합니다. 그 대신 저자에게 돈을 지불할 가망 고객들, 즉 저자의 서비스를 진짜로 이용할 사람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을 만듭니다. 저는 상담 오시면 가장 먼저 이걸 여쭤봐요. 대표님이 책을 내므로써 얻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요? 주력으로 팔고 싶은 서비스가 무엇인가요? 이걸 알아야 책의 방향이 나옵니다. 상담을 판매하고 싶은지 아니면 기업 강의를 하고 싶은지에 따라 책의 구성이 완전히 달라져야 하니까요. 단순히 오타 잡아주는 수준을 넘어서 이 저자가 시장에서 어떤 전문가로 보여야 고객이 먼저 찾아올지 그 이미지를 설계합니다. 질문을 통해 대표님들의 강점을 끌어내는 게 제 능력이에요. 무엇보다도 원고 안에서 대표님의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언급되고 독자가 책을 덮을 때쯤이면 이 사람에게 도움받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전체적인 흐름을 짜드리는 게 제 전문입니다. 기획, 편집, 디자인, 유통까지 모든 것을 도와드리면서 책이 팔렸을 때 그 수익을 출판사가 가져가는 것 없이 저자분께 고스란히 드리는 업체는 아마 찾기 힘드실 거예요. 일반 출판사는 인세 10% 정도라면 제 출판사에서는 서점, 유통 단계 수수료를 제외하고 100%가 저자분의 몫입니다. 공들여서 쓰신 책 열심히 알리고 멋진 기회와 수익까지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저와 출판을 시작할 수 있냐고 문의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출판 상담을 통해 방향성이 잡히신 분들에게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출판 상담이 유료로 진행되다 보니 아마 이 부분에서 망설여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책 한 권 내려고 하는데 상담부터 돈을 내야 하나 싶은 마음도 드실 거고요. 그런데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수백만 원 들여서 자비 출판을 결정하는데 단돈 10만 원 아끼려다 기획도 안 된 책을 덜컥 내버리면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하나요? 비용을 날렸을 뿐만 아니라 재고로 남은 수백 권의 책 때문에 괴로우실 겁니다. 제가 상담비 10만 원을 받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딱 30분만 대화해봐도 이 원고가 시장에서 팔릴지 아니면 돈만 버릴 예쁜 쓰레기가 될지 저는 바로 보이거든요. 좋은 정보를 담은 책이라 해도 저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기 어려울 것이 뻔한 기획으로 책을 출간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저와 함께 책을 내지 않으시더라도 더 괜찮은 출간 방향을 추천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출판에 수백만 원을 쏟아붓기 전에 성공 가능이 불확실한 원고를 출판사에게 메일로 보내기 전에 그 노력들이 투자가 될지 낭비가 될지 미리 걸러드리는 보험이자 컨설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상담 후에 기획을 전면 수정했을 때 더 만족하셨던 분들도 많아요. 현업에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도 저와의 상담을 통해 더 좋은 아이디어와 실행 방법들을 많이 얻어간다고 하셨고
전문직 분도 본인이 생각했던 책 주제가 고객을 모으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속 시원히 검증할 수 있어서 만족하셨다고 하셨으니까요. 상담하다 보면 오히려 지금은 책 낼 때가 아니니까 비즈니스 모델부터 다시 잡고 오세요. 이렇게 돌려보낸 분들도 있습니다. 책을 내고 싶다는 생각은 막연하게 있는데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라면 지금의 내 상황에서는 무엇을 준비하면 책을 내도 될지 명확한 기준이 서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수백만 원의 시행착오를 막아드리고 그 이상의 수익을 낼 구조를 짜드립니다. 그러니 이 가치를 아는 분들만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출판, 더 이상 고민만 하느라 시간 버리지 마세요. 실력은 있는데 뚜렷한 결과물이 없어서 남들한테 밀리는 만큼 억울한 일도 없잖아요. 책은 내 인생을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내 사업을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책을 어떻게 써야 진짜 매출로 연결될 수 있을지, 내가 어떤 전문가로 보여야 할지 확실한 방향을 잡고 싶은 분은 고정 댓글의 링크로 출판 상담을 신청해 주세요. 갖고 계신 능력을 가장 효율적인 수익 구조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합리적인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어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에디터 뷰이였습니다.